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일매일마다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달이 될 것 같고요. 3일날 한국 휴장이시죠? 마음은 지금 고통스러운데 몸은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잘 달래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BOJ 9월 통화정책회의 요약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RBA 통화정책회의가 4일날 잡혀져 있고요. 기준금리 2.35%로 50bp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RBA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내 비스텝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5일 지준일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유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야 나머지에 있는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해도 같은 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좀 수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배럴 정도를 감축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6일날 EU 정상회의 7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유 가격 상한제,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 러시아 자산 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애매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14가 국내 정식 출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8일날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번에 3년 만에 처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TV로만 보셔라 또는 유튜브로만 보셔라. 왜냐? 3년 만에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충분히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에 IMF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4월, 10월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전망을 했고 선진국은 2.5, 신흥국은 3.6% 전망, 한국은 2.3% 정도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랍 왕자가 방한했는데요. 메타버스 문화산업 투자 협력 강화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이재용 씨와 손종희 씨의 회동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ARM의 인수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음 주에도 쭉쭉쭉 중요한 이슈들이 진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동폭이 매우 커지는 10월달 장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11일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에이다의 커뮤니티 행사가 14일 15일 날이고 카바 11일 출시가 15일 날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 출시는 10월 5일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물 만기 부분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9월달 넘어갔으니 10월달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략 한 거의 29일에서 34일 정도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CME 선물 만기 시즌의 구주는 조금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만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청산이 될 수 있는 규모 라인대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대부분 디파이 비중이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간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60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 정도대가 되니까 이 물량이 하나하나씩 터질 때마다 쭉쭉 밀릴 수가 있으니 이런 점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한 주간 또 크립토
관련된 주요 이슈 사항 몇 가지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스가 2.0 백서를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합니다. 인터체인 보안과 스테이킹 유동화 도입을 해서 확장성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디파이 내용으로는 USDC 블록체인 거래소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부분도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한 촉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오픈시의 옵티미즈 기반 NFT 지원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로써 이제 아무래도 아비트럼을 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레이어 2에 따른 기대감을 여전히 우리가 좀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애플의 NFT 판매 시 거래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아치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9월달에 NFT 월간 거래액이 97%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NFT 자체에 있는 대부분 거래 비중은 이더리움 거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가격대가 워낙 낮은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NFT에 있는 거래의 추이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이 가상자산 규제 구축 시 미카 법안을 참고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11월 달에 미국에 있는 내용과 한국에 있는 내용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CRD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체인링크가 스테이킹 CCIP 마일스톤 진행 내역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와 체인링크의 NFT 프라이스 피드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 상위 10개 NFT FP를 가격 피드로 운용을 해서 좀 더 오라클을 효율적으로 그냥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좀 운용을 해보겠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블랙록의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서 블록체인 ETF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ETF 출시가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ETF를 잘 출시를 안 내놓습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놨던 이유라는 건 블랙록도 진심이라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왜냐? 시장이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추이를 보게 되면 한동안 또 박스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래픽카드에 있는 가격 추이가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더욱더 대형적으로 굳히기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을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0월달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최고가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200 얼마냐? 200 거의 50에 가까운 정도를 찍고 지금 한 150배 언더에서 좀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POW도 한번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은 시작했었을 때 68에서 지금 뭐 50 정도에서 놀고 있다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레이븐도 20까지 찍다가 지금 한 13, 14 계속 눈치 보기 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게 딱 어떤 게 대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본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유시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채굴 코인에 있는 민코인들이 등장해서 충분히 몇 배씩 튀어나갈 수 있다. 그걸 눈치껏 있게 잘 챙겨 먹는 전략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부분은 582일째 정도가 남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도 생각보다
이더리움 클래시 생각보다 반감기 부분도 좀 많이 남아져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의 매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죠. 9월달 부분을 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9월달에 여전히 빨간 형태로 마이너스로 거의 종가를 찍고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9월달 매우 안 좋았고요. 10월달은 그나마 이제 희망이 보이는 달로 과거 백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 뭐 좋게 좀 잘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가주길 저는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냐? 나스닥 자체만 본다라고 해도 거의 17,000대까지 갔다가 지금 7,000이 빠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죠. 보게 되면 고점 대비 10조 달러 정도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 주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딱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저점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팬데믹 직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과연 고점이냐 아니냐 이걸 예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포인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답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4.4가 나오면 우리는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번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물가 목표 확산 때까지 제약적 긴축을 계속 가져가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위치에 있는 점도표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실업률 30만 건 이상, 30만 건 이상, 그리고 실업률 추이가 4.4% 도달 시 멈추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저도 혼나니까 좋은 이야기로만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있는 가능성은 조금 마음에서 접어두시고 그냥 동결만 해줘도 나이스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있는 패턴에서 연준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거 1980년도 때처럼 우리는 물가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어떤 형상이 이루어졌냐면 말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금리 인하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기현상이 토해 나왔냐라는 것이겠죠. 그게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됐냐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 꺾이는 거 보고 나서 하니까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곧바로 한 번 더 올라갔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연말 정도 때까지는 좀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마지노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도 혼나니까. 그러면 풀 희망 회로를 저는 돌리진 않지만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간단하게 미국과에 있는 연결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위한 금리적 조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이 국가가 우리나라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이냐. 이게 좀 크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 쪽을 보게 되면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6년 만인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엔화를 많이 찍어내면 코인과 비슷해요. 찍어내면 어떤 형태로 가고 있죠? 그거 갖다가 달러로 해서 수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에 있는 약간의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용인을 해주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즉 미국 국채 비중이 워낙 많은 국가들이 만약에 하나둘씩 무너져 간다라고 하면 그런 나라들도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확률도 매우 높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네들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재라는 건 금리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만한 조건부로 주변 국가들에 있는 동야,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동야, 또는 말 그대로 내년에 좀 더 괜찮은 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은 말 그대로 실업자가 생긴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채용 공고를 아예 안 내버리니까 자연 실업률이 나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나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20대 애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높게 집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봐야 되는데 맨날 지금은 좀 저도 애매한 포지션이 뭐가 있냐면 미국이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미국 안에서 다 내재화 시켜가지고 산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가 됐던, 뭐 반도체가 됐던, 뭐 바이오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여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 부분에 있는 괴리가 많이 줄어들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싫든 좋든 간에 고용률 추이는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계속 완만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미국의 되게 허황된 욕심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은 생각보다 더디게 붕괴를 하면서 물가를 잡는 욕심, 이건 좀 과한 욕심이지 않을까. 또는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낮게 나왔던 배경은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크립토 부분에 한해서만 봐도 70조 원이나 이득을 챙겨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제 생각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 비중의 모수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 추이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기에는 한동안은 어렵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물가 비중치 추이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라인에서 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막 지어지고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장까지 하면 거기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오게 되면 물론 당장 내년에 뭐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공사 인부들은 곧바로 반영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실직자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2.78 이게 보는 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 누군가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까지만 자꾸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만 약간의 걱정거리 정도는 이게 진짜로 될까? 이렇게도 또 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물가 부분에 있어서 임금 추이가 낮아져야 되는데 임금의 보상률 추이도 높여줬습니다. 5월 상반기 때.
그것도 제가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구매력이 그냥 단순합니다. 구매력이 떨어져야 말 그대로 더 안 올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확인이 애매하기 때문에, 텐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인플레가 4 정도에서 멈춰 주었을 때, 또는 5 정도에서 멈춰 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더 올릴 생각이 있을지, 또는 동교를 한동안 꾸준하게 오래 간다라고 해도 부실률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어쩌하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을 해서 이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의 전년 대비 476% 증가한 70조 원, 네, 맞네요. 70조 원 정도 환율 다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70조 원 벌었으니까 뭐 은퇴할 만도 하죠. 그러니 제가 보는 입장은 이게 지금 딱 반만에 걸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 마음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몸도,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암으로도 또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두고 신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살피면서 시장의 투자 좀 길게 롱런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